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016년도 4월 9일 시행됐던 국가직 구급문제입니다. 이번 행정법 총론은요, 전체적으로 판례가 위주로 시험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이 2문제 출제됐습니다. 결국에는 9대1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 이 판례도 말이죠, 행정쟁송법이랄지 권리구제 수단에서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행정법 총론을 경우에 보면은 판례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판례 내용도 역시 이번에 행정법 강의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거의 전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리를 물어보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법과 달리 행정법은 재량적인 측면이 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적인 그게 크기 때문에 남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행위 하자라든가 통지 유무에 대해서 많이 행정 절차 기본법이라고 그러죠. 절차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 이익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즉 행정쟁송법에서 다수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은 말이죠, 판례가 출제되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에 대한 내용이다. 자, 민법이 우리 행정법에서 말이죠, 행정법이 이렇게 있다면 행정법은 법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을 이루는 것이 많이 있죠. 민법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헌법도 있고, 하다못해 형법도 있다. 그죠? 이렇게 많은 법이 동원해서 행정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행정법은 통일된 법이 없다고 그랬죠. 통일된 법이 부재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랄지 형법 이런 것이 많이 전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민법이라든가 헌법이 말이죠, 그대로 적용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뭡니까? 한번 순화 또는 걸러가지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답 3번이 되겠죠. 금전채권의 경우에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행정법, 특히 이제 국가재정법이라고 그러죠. 국가재정법도 포괄적으로는 행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이죠,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1년,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자면 뭐냐면 문제 풀 때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이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 경우는 슬프겠죠. 기술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실력을 겸비한 해가지고 빨리 합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1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소송이 나옵니다. 행정쟁송법이 나와 있는데, 자, 사정판결이라는 게 있죠. 사정판결은 어떻습니까? 사정판결의 위법성은 언제 판단할까요? 거기 보면은,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틀렸죠. 바로, 처분시가 되겠습니다. 처분시에, 행정처분시에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행정법 시간에서도 항상, 기본 강좌 시간에서도 항상 강조드렸습니다만, 처분시냐 아니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냐, 이거는 누구든지 내고 싶고, 특히 시험에 출제하시는 분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급박한 상태에서 문제를 의뢰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은 가장 바꾸기 쉬운 문제, 완벽하게 바꾸기 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무슨시, 변론 종결시라든가 처분시, 이런 것은 완벽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이 2번의 2번입니다.
자, 1, 2번 푸는데 여러분들 아주 상당히 뭡니까? 스피드하게 풀으셨을 겁니다. 쉬웠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것도 민법적인 어떤 측면을 갖다 온 건데 옳은 걸 골라라. 이것은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면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것이다. 이건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권리를 형성해 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답을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 행정법은 정말 이 셀 수 없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한다는 것은 정말 뭡니까? 이룰 수도 없고 말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을 3번을 해주시고 자, 4번도 틀렸죠. 뭡니까? 자, 부담이라는 게 있죠.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 이를 보고할 수 없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조사가 나옵니다. 행정조사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자, 몇 번이 틀렸을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 특히 뒷부분에서 많이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데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자, 원래 세무조사가 위법했다는 거예요. 위법했다. 위법했는데 이걸 통해서 말이죠. 수집된 과세처분의 자료에 기초해서 또 과세처분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할까요? 아니면 적법할까요? 자, 법은 상식적인 겁니다. 판례는 뭐라고 봤습니까? 상식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법률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법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justice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항상 법적인 문제를 볼 때는 가급적이면 정의에 근접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위법한 거에 근거해서 위법한 처분했다. 그런데 옳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모든 법에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형사소송법에서도 말이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같은 법리예요. 이 법리와 똑같은 겁니다. 위법하게 나온 결과는 위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행정행위 직권 취소. 행정행위를 했는데 말이죠. 행정청이 말이죠. 직권 취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 취소할 때 원래 행정행위 취소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수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법에 근거가 필요 없어도 된다. 어차피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수익을 줬으니까 그걸 취소할 때,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법의 근거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답 1번 딱 나왔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랬죠. 상대방에게 수익을 주는데 그걸 걷어들이는데 무슨 법적 근거 필요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할 때 이런 경우에 법을 규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말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아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눈이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뭐 혼인신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만약 거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부 목적 판단 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을 예로 들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신고를 말이죠 거부하면 안 되겠죠. 답이 4번 퍼펙트하게 나왔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신고서를 발송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말이죠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입니다. 이런 측면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법학에서는 말이죠. 도달주의냐, 발신주의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도,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푸는데 0.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국가배상법도 제가 반드시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국가배상법 2조 아니면 5조인데 2조 같은 경우는 과실책임,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영조물 등, 그 다음에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봤고, 여기 공공의 영조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권한 없이 사실상의 권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런 거 있죠. 제외 또는 포함 이런 말 들어가면 여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행정법도 그렇고 선택 과목은 말이죠. 어느 정도 요령이 작용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7번의 답이 1번 딱 나왔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케이스 문제인데, 갑은 말이죠. 관할 행정청에 도로 조명허가를 신설했고, 이에 대하여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부를 취소할까 아니면 전부를 취소할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일부 취소냐, 전부 취소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뭡니까?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답 1번입니다.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전부를 취소할까, 일부를 취소할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이 답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판례는 전부를 취소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부과를 조건으로 한다면은 부과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판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도 사례인데 겁을 잔뜩 먹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갑에 대한 위 영업 허가를 취소 처분하여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효과가 안 발생했으니까 영업 재개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쪽 재개 영업을 재개했다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답이 4번 되겠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줄 한번 그시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9번이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0번이 되겠네요. 이번 행정법 문제에서는 말이죠. 이 쟁송법이 많이 출제됐다. 결국에는 권리구제를 하려면은 행정법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파이널이 바로 행정쟁송제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적으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행정법 테두리에서는 뭡니까? 행정쟁송, 특히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는 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판례 문제인데 말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후미 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0번에 보시면 않는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것도 약간 의심이 가죠.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있다. 일단 없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1번 장래에 제재적 가중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뭡니까? 불용 형식인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입니다. 이건 행정질서벌에 대한 얘기인데 과연 행정질서벌이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가 표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말이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했다. 과태료 부과 처분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역시 행정소송법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지,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자, 행정소송법이 소송 중인 것은 뭡니까? 적법한 소송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사집행법, 민지법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이 인정된다? 자,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제가 적시해놨고 시험에 출제된다고 해서 제가 줄도 막 그어놓고 그랬을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13번입니다. 13번은요, 이 문제는 내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그러죠. 정보를 접근하는 액세스권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알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 권리인데 알 권리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3번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공공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뭡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이 되겠죠. 이것은 말이죠.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에 나와 있다. 이 조문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1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일종의 이런 권리다,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말이죠, 헌법상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액세스권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거든요. 이런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뭡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 필요 없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 규정에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정법은요 법을 물어볼 수 있는데 법 규정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기본권, 그 다음에 뭡니까? 액세스권 같은 경우는 헌법성의 권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편에 서서, 즉 처분의 대상의 편에 서서 뭡니까? 법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4번에서는요. 자, 14번은 행정심판, 역시 행정쟁송법이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없다가 답입니다. 행정심판법 51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쓴 내용을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 중에서 뭡니까? 행정심판 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유한 위법,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강조를 좀 드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경우였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인데, 뭐냐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말이죠. 상대방이 말을 안 듣죠. 의무를 이행하는 어떤 확보는 수단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답을 2번으로 해주세요. 행정 대집행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법률 구제로인데 행정 대집행법 제3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말이죠. 급속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급속한 경우는 뭡니까? 긴급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행정 대집행할 때 계고라든가 그죠? 계고라든가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영장의 통지. 이거를 생략하고 곧바로 말이죠. 곧바로 생략할 수 있고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긴급할 때는 말이죠. 통지 절차,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1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도 말이죠. 긴급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역시 행정소송 나와 있죠. 이번에 시험 경향을 보면은 결국에는 행정쟁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측면이 높이 강조됐던 것 같아요. 자, 행정소송에서는 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물론 뭡니까? 취소 소송도 있지만 당사자 소송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민중 소송 같은 게 중요하다. 제가 강조드린 바 있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환급 세액 지급 의무입니다. 이거와 관련한 어떤 소송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민사 소송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표로 100여 개씩 해놨죠.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3번도 마찬가지죠.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됐던 이렇게 생태자연, 이거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뭐냐면요, 자연 뭡니까?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나눴던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1등급 맞은 거 좋죠. 그래서 뭐 생태구역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았으니까요. 근데 2등급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나왔죠. 가령 뭐 어떤 산이 있다. 이때 산이 있는데 말이죠. 산에다가 어떤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살고 있던 여기에 거주하는 어떤 스님이 말이죠.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태가 나빠지고 파괴되니까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었냐면 국가 편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편을 안 들었습니다. 왜? 원고 적격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답이 4번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법한 적시한 구체적 사실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변경만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 뭡니까? 추가 변경을 적용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을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4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적법 여부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문제 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원고 적격 이런 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말이죠. 전체 어떤 법률도 물어봤다. 그러면 그것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간에 4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17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 문제가 나왔죠.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승계되는가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다. 당연무효라는 건 뭐예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효로 하는 것을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당연무효일 때 그에 근거한 후인 건물 철거가 있죠. 대지평 개고 처분. 자, 철거 명령이 무효했어요. 행정청에서 건물을 철거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건물 좀 철거하라고 처분 명령을 했다. 철거하라고. 근데 이 자체가 당연 무효였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집행 개고 처분, 개고라는 거예요. 사전에 알려주는 그러한 경고 처분을 개고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죠. 역시 당연 무효다. 이렇게 본 것이 되겠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법의 법리를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문제였죠. 이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선 치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 행정법에선 치유를 인정했다. 그만큼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역시 항고소송이었죠. 행정쟁송에다가 지금 문제가 거의 뭐 반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봤는데 답을 2번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뭐냐면 거기 보면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어요. 소유자 명의, 그러니까 소유자 명의니까 이름 아니겠습니까? 요거 변경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 대장상의 이름 있죠. 소유자 명의를 바꿨다는 거죠. 왜 바꿨느냐? 이거에 대해서 뭡니까? 신청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명의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 제가 교과서에다가 적시해 놨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뭡니까? 임원 취소 승인 취임 승인을 요했고 이에 대해서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뭡니까?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이때는 취소 승인을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인가행위라고 본 겁니다. 인가행위가 있는데 인가행위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보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보충적 행정행위니까 결국에는 완성적인 어떤 권리를 형성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 적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겁을 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판례 요약을 제가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송 적격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19번도 역시나 행정쟁송법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절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행정쟁송법도 그렇고 말이죠. 모든 것이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번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이 청문 절차를 배제하자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판례는 나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청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말이죠. 우리가 청문하지 말자 이렇게 협약을 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청문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거기 행정절차법 법령사항 쭉쭉 나와 있고 전부에 대한 행정절차법 배제하는 거 봐야 된다는 게 전부가 틀렸습니다. 그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법 기출문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 출제된 전체적인 이 행정법의 출제 경향을 본다면 결국에는 행정쟁송법을 통해서 또는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적합한 그 다음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문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출제됐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더 케이스 쪽으로 나갔다. 즉 사례를 푸는 그런 문제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케이스를 물어보는 사례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최근의 행정법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런 사례는 바로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판례 여기에 근거한 사례 해결을 우리가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